일반적으로 로마의 역사는 이탈리아를 통일한 이후에 지중해 패권을 놓고 카르타고와 경쟁을 하는 그 순간부터 세계사의 영역으로 진입을 합니다. 와, 마치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네요. 이야기 듣다 보니까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밌는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인물을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요. 고민하시니까 더 기대되는데요. 그렇죠. 재밌는 이야기라. 고대 히랍이나 고대 로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 인물들의 가계도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가게도요? 족보? 네, 그렇죠. 족보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 사실 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남의 집 족보를 연구한다는 게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하지만 고대 히랍이나 고대 로마에서는 이런 게 좀 중요해요. 예를 들면 고대 히랍에서는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아들을 낳으면 내 아들에게 내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같은 이름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요. 할아버지와 손자와 이름이 같고 손자와 그 손자의 이름이 또 같고. 와, 아빠 이름을 막 부를 수 있겠네요. 아들 야단치면 시아버지 기분이 조금 이상할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고대 히랍에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에 안티고노스 왕조가 있는데 안티고노스 왕조의 창시자가 이름이 안티고노스예요. 그리고 그 후계자 아들은 데메트리오스, 그 후계자는 다시 안티고노스, 그리고 그 후계자는 다시 데메트리오스예요. 자, 그러다 보니 왕권을 이어받은 이들도 서로 구별하기가 힘든데 사실 아들 한 명만 낳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촌들, 더 먼 사촌들, 그래서 똑같은 이름이 계속해서 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몇 세대에 걸쳐서 계속 같은 이름이 나타나면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동시대인들과 특히 역사가들이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별명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초대 안티고노스 왕은 에꾸눈의 명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에꾸눈이라는 의미의 모노프탈모스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안티고노스 모노프탈모스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아들은 성을 공략을 정말 잘했대요. 그래서 많은 성을 함락시켰다는 의미로 폴리오르케테스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 또 이름이 데메트리우스인데 이 사람은 아이톨리아라는 지방을 정복을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호 아이톨리쿠스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왕들의 이름을 안티고노스 모노프탈모스, 데메트리우스 폴리오르케테스 이런 식으로 붙여서 구별을 하게 되는 거죠. 더 구분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이런 이름들은 우리말로 해석하니까 더 이상해지는 거겠죠? 약간 그런 측면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있잖아요. 세계를 정복했다는. 이 사람의 역사책에 알렉산드로스 호메가스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이 호메가스는 위대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 위대한 사람, 딱 들으면 아는 사람 알렉산더. 그 위대한 자 알렉산드로스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호메가스에는 왕이란 뜻은 없어요. 같은 대왕이라도 세종대왕 할 때 대왕하고 알렉산더 대왕 할 때 대왕은 약간 의미가 다르죠. 그럼 이런 별명들은 결국은 역사가들이 붙여주는 걸까요? 아마도 동시대인들과 또 역사가들이 그 별명을 사용을 했겠죠. 근데 그 별명이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받지 못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후대에는 자기 자신한테 어마어마한 별명을 스스로 붙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카이사르와 로마의 패권을 다퉜던 폼페이우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폼페이우스는 자기 스스로에게 마그누스라는 별명을 붙여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폼페이우스 마그누스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마그누스가 무슨 뜻이냐면 그 알렉산드로스 호메가스 할 때 그 호메가스를 라틴어로 그대로 번역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알렉산더 대왕만큼 위대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별명을 딱 쓰면 폼페이우스를 존경하는 사람들은 공감이 가겠죠. 근데 폼페이우스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비웃겠죠. 그렇군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앞선 이 히랍 문화와 이 전통은 로마에도 그대로 전해지게 됩니다. 다만 히랍과 로마가 달랐던 점은 뭐냐면 히랍은 이름 하나만 썼지만 로마는 이름을 두 개를 썼어요. 하나는 개인 이름, 또 하나는 씨족 이름을 썼죠. 씨족이라는 게 혹시 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슷해요. 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름이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라고 한다면 이것은 코르넬리 집안의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코르넬리우스 집안은 귀족 집안이에요. 굉장히 역사가 긴데 얼마나 기냐면
로마 건국보다 이전에 코르넬리우스 집안이 있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코르넬리우스 집안에는 유력한 사람들이 아주 많겠죠. 그리고 하니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미 코르넬리우스 집안에는 이름이 하나 더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 사람인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이런 식으로 코르넬리우스 집안의 스키피오 분가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분가에서 나온 한 푸블리우스 스키피오가 카르타고를 멸망시킨 바로 그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그 공적으로 아프리카누스라는 이름까지 붙어서 그 사람 이름은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인데, 이 아프리카누스는 사실 명예로서의 하나 붙여준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실 또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의 아버지 이름도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고 이 사람의 사촌도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르타고를 멸망시킨 사람은 반드시 뒤에 아프리카누스라고 붙여줘야 그 사람이 딱 정해지는 거죠. 이렇게 별명이 이름이 되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 또 이름이 추가되는 것도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긴 이름을 갖는 건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이 몇 개의 이름을 갖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유력한 가문 출신이냐, 얼마나 역사가 오래된 가문 출신이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정치 신인이었던 가이우스 마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주위에 가이우스 마리우스가 한 명도 없어요. 신인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 뒤에 이름을 더 이상 붙여주지 않아요. 2개만 붙여도 그 사람이 이제 아니까. 근데 유서가 깊고 많은 분가가 있고 이렇게 되면 동명이인들이 많아지니까 이름이 점점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유서 깊은 스키피오 집안과 또 다른 유서 깊은 가문인 메텔루스 집안의 피를 동시에 이어받은 어떤 금수저 정치인은 이론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해야만 했어요. 나의 이름은 퀸투스 카이킬리우스 메텔루스 피우스 코르넬리아누스 스키피오 나시카, 이렇게요. 김, 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진짜. 그런데 이게 우리랑 너무 많이 다르다, 이상하다, 저 사람들 왜 저렇게 긴 이름을 쓰지? 이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당장에 우리나라의 광개토대왕 아시죠? 네. 광개토대왕의 시호가 광개토대왕이 아니에요. 사실 광개토대왕의 시호는 국광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 이렇게 기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광개토대왕이라고 적절하게 융통성 있게 줄여서 사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전혀 몰랐어요. 중국 문화권에서도 원래 성과 씨가 달라요. 근데 이게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성씨로 통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름에서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족보를 한번 펼쳐보시면 본이 어디고 무슨 파에 속하는지가 나와 있잖아요. 사실 로마 사람들의 이름은 이런 본과 파를 겉으로 드러내서 사용했다 뿐이라고 생각하면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가요? 너무 재밌는데요?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다행이네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잘 들었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네.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작진이 문제를 내보라고 하니까 잘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너무 떨리는데요? 혹시 저희 틀리면 안 미워하실 거죠? 저희 틀리면 벌칙 있나요? 벌칙까지? 자, 그러면 어렵지 않은 걸로 문제를 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제. 네. 첫 번째,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들으셨죠? 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아프리카누스라는 별명은 아프리카가 고향이라는 뜻이다. 하나, 둘, 셋. X? X? 네, 잘 배우셨네요. 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아프리카를 정복했다라는 의미로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와. 자, 두 번째로. 두 번째 문제는 이름에 관한 질문이에요. 자,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라는 사람은 푸블리 집안의 코르넬리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OX. 하나, 둘, 셋. X? X? 맞았어요. 오. 제가 오늘 강의를 너무 잘했나 봐요. 네,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는 코르넬리 집안의 푸블리우스라는 개인 이름을 가진 사람이죠. 세 번째 질문은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질문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은 역사상 알렉산드로스 호메가스라고 등장을 하고, 이 호메가스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별명이에요. 그렇다면 세종대왕의 대왕과 알렉산더 대왕의 대왕은 같은 뜻일까요? 틀린 뜻일까요? 이건 하나, 알겠는데? 둘, 너무 쉬운데요? 셋. X? 네, 정답은 X예요. 오.
알렉산더 대왕의 그 호 메가스에는 위대한 자라는 뜻은 있지만 왕이라는 뜻은 없거든요. 와, 잘해주셨어요. 우리 공부 열심히 했나 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연구관님, 네. 역사나 문화에 관심과 열정이 많아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과거의 역사를 알게 되면 세계가 어떤 면에서 변화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름의 견해를 갖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긴 안목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게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면 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 이제 설마 마무리할 시간인가요? 아쉽지만 맞습니다. 어, 오늘 연구관님 덕분에 로마의 세계에 잠깐 빠졌다가 나왔는데요. 정말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연구관님 지금처럼 일도 취미로도 많은 활약하시기를 저희가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